일단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섹션은 다양한 IoT 기술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공정 및 설비 원격 관리라는 섹션입니다. 자, 이 제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런 게 있지? 라는 생각을 드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이 주제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위해서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중심으로 이제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 가지 주제가 있고요. 먼저 HMI 중심의 원격 제어 솔루션. 자, 아젠다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요새 이제 제어 현장, 산업 현장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사물 인터넷, IIoT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트렌드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 전체적인 이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산업 현장이, 우리 제조 현장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장비단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제조 현장에서 장비단에 있는 데이터를 일단 상위로 보내고 싶어요. 상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트렌드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공정을 보기 위해서면 일단 이 모든 솔루션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스마트 팩토리, 사물 인터넷 이런 게 거창하지만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무조건 제품 단을, 오퍼 단위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장비에서 어떤 제품이 하나하나가 박혀 있겠죠, 그 안에. 그죠? 여러 가지가 치부되어 있어요. 이 제품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상위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를 보려면 우선은 먼저 오퍼 단위, 제품 단위를 일단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섹션 중에 첫 번째는 저희의 이제 자동화 사업부에서 메인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 HMI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HMI 중심으로 한 원격 제어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강현실 솔루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산업 현장의 브레인이죠. 제어를 모든 걸 해주는 컨트롤러, PLC를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솔루션.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HMI 중심의 이제 원격 제어 솔루션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가운데 HMI라고 하는 생소하신 분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보통 이제 현장에서 제어를 해주는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PLC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 아이들이 이제 모든 것을 제어를 해주고요. 얘랑 통신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를 이 터치 모니터, 자, 작업자가, 오퍼레이터가 이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아니면 이상이 발생했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어떤 PLC가 알람을 뿌려주겠죠, 그죠? 그러면 알람을 뿌려줬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 게 이 터치 모니터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쪽 용어로 HMI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장비에 이제 메인으로 해서 모니터로 많이 앞에 치부되어 있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HMI를 중심으로 해서, 자, 하위단에 있는 우리가 보통 OT라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컨트롤러라든지 PLC 데이터, 온도 조절계 데이터, 인버터 데이터, 이런 모든 하위단에서 동작하는 OT단의 데이터를 이 HMI가 잘 받아다가 이 HMI는 상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상위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의 개념의 DB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오라클 같은 DB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HMI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상위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중간에 HMI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HMI 중심이다라고 저희 자동화 사업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저희 그 HMI를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제어해 줄 수 있는 플랫폼 이름이 리모트 HMI라고 하는 플랫폼 이름이에요. 자, 얘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어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PC에서는 소프트웨어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PC에서 이 리모트 HMI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연결되어 있는 HMI의 화면을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 원격에서 제어를 하거나 이런 구조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자, 구성도를 잠깐 볼게요. 이제 두 가지의 구성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로컬 구성도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구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장 내에서, 공장 내에서 일단 사내 네트워크로 이더넷 통신을 통해서 이제 HMI들을 다 묶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유무선 공유기라고 하는 와이파이 신호, 유선으로 받은 신호를 무선으로 바꿔주는 유무선 공유기를 통해서 저희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유무선 공유기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 HMI 화면을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제어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 터치, 이 부분을 눌렀을 때 스위치가 동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동일하게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유무선 공유기에 이제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도 집에서 왜 KT 같은 인터넷 라인 쓰시면 유무선 공유기에 이제 제한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요거는 이제 유무선 공유기에 따라서 이제 거리가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로컬로 구성할 때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구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터넷 구성도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저희가 뭐냐면 HMI에, 현장에 있는 HMI에 인터넷선이 들어올 수 있다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 보통 www.naver.com 하면 네이버가 접속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공유기의 포트 포워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HMI 화면을 인터넷선을 통해서 이제 다른 전 세계의 그 PC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성도는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HMI를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KT나 뭐 SK나 U+ 같은 인터넷 업체에서 제공되는 공유기에 연결을 해서 저희가 스마트 기기나 아니면은 PC를 통해서 여기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HMI에 접속을 가능하게 됩니다. 요거의 장점은 이제 공간 제약이 없이, 요거는 유무선 공유기에 이제 신호가 가는 곳이잖아요. 얘는 공간 제약 없이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아니면 저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3G나 지금 LTE, 5G 되시잖아요. 그 상태에서 해당되는 HMI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리모트 HMI라고 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잠깐 보면, 이거 글씨 잘 보이세요? 흰 색깔? 잘 보이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실 거죠? 네. 자, 여기에 보통 이렇게 화면을 예로 하나만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해서 IP로 해서 HMI를 쭉 리스트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되어 있는 HMI에서 연결되어 있는 PLC, 컨트롤러에서 알람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알람 신호를 HMI한테 주고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HMI에 알람이 인식되면 요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깜빡깜빡 거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위에서 오피스에서 해당 플랫폼에 요거를 탁 누르시면 바로 해당되는 HMI 화면이 바로 뜨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람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작권 설정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현장에 있는 HMI 화면을 뭐 상위 PC에서 그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원격으로 제어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에서 조작을 해버리면 현장에 있는 터치도 막 움직이겠죠. 동일하게. 그래서 이제 또 오피스에서 또 모르고 누르시거나 아니면 조작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값에 뭐 요 값은 세팅하면 안 되는데 세팅을 해버리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작권을 설정을 처음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장 HMI는 조작만 가능하고 얘는 모니터링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얘가 얘한테 저작권을 줄 때만 얘가 저작하게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작권 설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윈도우 베이스의 리모트 HMI를 저희가 이제 PC상에서 구현을 할 때는 최대 HMI 하면 6개를 동시에 띄워서 보실 수 있고요. 등록되어 있는 이렇게 HMI 개수는 400대까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다가 보고 있진 않겠지만 이렇게 알람이 떴다 신호가 오면 그때 눌러서 그때그때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동시에 뜰 수 있는 HMI 화면 개수는 6개. 자, 그리고 PC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서 가로로 보실 수도 있고 세로로 보실 수도 있고 풀 스크린으로도 보실 수 있고 6개를 쪼개서도 보실 수 있고 4개로만 쪼개서도 보실 수 있고 그런 해상도 지원이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통 리모트 HMI를 썼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점이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고 싶어요. HMI는 화면이 메인이잖아요. 그죠? 화면에 뭐 수정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HMI랑 연결되어 있는 PLC에 레더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싶으시다든지 할 때 리모트 HMI와 저희가 이제 세큐어 커넥트라고 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보안 솔루션을 함께 하시면 리모트 HMI로 화면을 보고 그리고 알람이 떴는지를 확인하시고 프로그램 수정까지 하셔서 전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구성도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인터넷 구성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내 현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해외 현장이 있고 OEM 업체는 국내예요. 그래서 수정을 하고 전송을 하고 싶다 하실 때도 저희가 리모트 HMI와 그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커넥터를 함께 이용하시면 그 PLC의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전송하는 것까지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고 일단 거기까지 가야 되는 출장 비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린룸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클린룸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옷을 갈아입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화장을 하고 들어가면 그것도 안 됐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클린룸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클린룸에 들어가실 때 장비 앞에서 조작을 한다던가 할 때 실제적으로 장비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의 신호가 닿는 거리까지 해서 이제 HMI 하면은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알람이 떴으면 어떤 알람이 떴는지에 대한 신호, 알람 이력 리스트 이런 것들은 충분히 HMI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넓은 공장에 장비가 많잖아요. 처음에 이제 셋업을 하기 위해서 OEM에서 엔드 유저 사이트에 셋업을 하실 때 IO를 체킹하시거나 하실 때 하나 이제 그거를 그 장비 앞에 가서 HMI로 테스트를 하던 거를 이제 태블릿 같은 거를 들고 계시면 요 한 곳에 서서 제가 앞쪽에 있던 HMI를 IO 체킹을 해서 세팅을 하신다든지 조작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장비 후면에 있는 HMI를 그쪽에서 서서 태블릿이 있는 곳에서 또 체킹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는 저희 국내 사례거든요. 솔직히 리모트 HMI는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 되게 레퍼런스가 적용 사례가 되게 많은 아이예요. 손쉽게 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비 자체에 저희 프로페이스 HMI가 들어가 있으면은 처음에 시도하기는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되게 많은 솔루션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저희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 이제 이름을 얘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면은 거기에서도 직접 보면서 이렇게 큰 라인, 그 로봇이 되게 크게 해서 그 차체를 조립하고 있는 라인인데 그런 데에서도 그 태블릿을 가지고 하나 조작을 하면서 셋업을 시킬 수 있다는 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죠? 앞에 나와 있던 아까 이제 장점이랑 조금 겹쳐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국내에 반도체 제조업체 중에 하나 그리고 클린룸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이 리모트 HMI를 통해서 사이에 있는 HMI들을 다 묶어서 모니터링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리모트 HMI라고 하는 플랫폼은 아까 앞서서 장점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프로페이스라고 하는 HMI를 사용 중이시라면
어떤 특정한 시리즈 이상부터는 모든 게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옵션을 단다든지 아니면 기능 추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화면을 계속 요새는 무인화, 현장의 무인화 이런 것도 또 많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고도 오피스에서 연결돼 있는, 하이에 연결돼 있는 HMI 화면들, 알람을 모니터링 바로 한다든지 아니면 띄워서 지금 어떤 알람 이벤트를 바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짧은 동영상인데요. 네, 잠깐 볼게요. 일단 지금은 붙어 있지만 이거는 현장에 있는 HMI고 이게 태블릿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리모트 HMI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서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링크도 가능하시고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알람 리스트가 떠 있으면 이 태블릿에서 바로 동일한 화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람 이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동영상을 본다든지, 자, 요거는 PC 베이스 HMI인 경우고요. 그리고 레더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레더 프로그램을 띄우셔서, 자, 요거는 미러링 기능이에요. 그죠? 미러링. 이 PC에서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얘가 그대로 따와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PLC 레더가 정상적으로 동작 중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oface for the best 네. interface. 자, 그렇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HMI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원격에서 모니터링을 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강현실 솔루션이라는 항목입니다. 증강현실은 다 아시죠? 저희 그 포켓몬고 하는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어플 아시죠? 실제 배경에다가 그 위에 저희가 이제 포켓몬을 잡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증강현실은 뭐 다른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제 환경에 가상의 객체를 올려놓은, 중첩시켜서 보여주는 현실과 디지털 세계의 융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중에 하나가 증강현실 솔루션이에요. 보통 타사의, 그러니까 자동화에서 많이 뭐 이렇게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뭐 S사, A사 많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도 증강현실 솔루션을 좀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실제로 증강현실 솔루션은 IT 계열에 더 많아요. 근데 거기는 훨씬 더 기능이 복잡하고 그리고 가격도 비용도 훨씬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 산업 현장에, 제조 현장에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첨단 기술로 하나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증강현실 솔루션은 저희 슈나이더 내에서 에코스트럭처 어그멘티드 오퍼레이터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뭐 되게 얘기가 길지만, 자, 간단하게 제가 AOA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AOA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게 이제 저희 증강현실 솔루션의 명칭이고요. 이제 적혀 있지만 일단 태블릿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태블릿용이고 운영자에게 실시간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장비가 가지고 있는 실시간, 그러니까 원래 현실의 데이터와 그 위에 가상의 객체를 엎어서 실제 플랜트로 이제 그 환경에 중첩시키면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볼게요.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자, 일단은 AOA라고 하는 이 증강현실은 어플이 필요하고요. 어플 자체는 구글 스토어나 뭐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플 자체는. 자, 어플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빌더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뒤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가 나오지만, 일단은 이제 증강현실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버전이 있고요. 오프라인 버전이 있거든요. 오프라인은 엔지니어가 내 노트북에 저장을 해서 만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만드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런타임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얘한테 접속을 해서 얘가 만든 프로젝트를 실행시켜주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런타임은 저희 쪽 하드웨어, 그러니까 프로페이스 하드웨어나 슈나이더 하드웨어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요건 뒤에 나오니까 한번 스킵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이게 태블릿에서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화면 보면 이거 뒤에 실제로 이 플랜트는 실제 환경, 실제 제품 사진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태블릿으로 제가 카메라로 이 뒤에 이 부분을 찍으면 제가 미리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은 이런 POI라고 하는 가상의 객체가 이렇게 뜹니다. 가상의 객체가.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옆에 데이터 시트를 볼 건지, 아니면 뭐 펌프의 데이터 시트인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메뉴를 볼 건지라는 이런 그 리스트, 가상의 객체를 5개까지 등록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시면 이렇게 보면 실제 변수값, 자, 요거는 펌프 값이라서 어떤 특정 컨트롤러의 뭐 어떤 특정 어드레스의 값, 실제 값, 지금 얼마 정도, 그 데이터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 실제의 그 화면과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POI라고 하는 가상의 객체를 엎쳐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게 이 AO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음악은 안 나와요. 제가 뺐거든요. 저 말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일단 이게 장비단이라고 가정을 하면, 보셨어요? 못 보셨죠? 한 번만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됐나요? 여기서. 네, 이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장비단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태블릿 카메라로 찍습니다. 이 사진을. 그러면 여기 제가 미리 해놓은 POI라고 하는 가상의 객체가 나오고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웹사이트로 연결되든지, 아니면 이 POI를 누르면 뭐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볼 수 있다. 데이터 시트를 본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요 버튼을 누르면 매뉴얼을 본다든지 링크를 다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걸 눌렀을 때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것은 실제 값이에요. 실제 변수값. 네, 모터의 지금 스피드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실제 변수값도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읽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시저라고 해서 작업 수순서라고 그러죠. 제가 이 단계를 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게 이제 프로시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이제 동작시키면서 자, 다음 단계는 뭐다, OK를 누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 단계를 했으면 또 다음을 누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유지 보수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화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이 없으니까 되게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오프돼 있다, 이런 거는 실시간 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가상의 객체, 이런 POI들을 그대로 입혀서 실제 이제 화면에 요거를 이제 링크 시켜서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시저를 세이브 시켜놓으면 다음에 다른 유지보수사가 그 POI를 누르면 이 프로시저대로 동작을 하라고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요것도 저희가 이제 국내의 적용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요것도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라고 나오네요. 저희가 2019년에 엔진 조립 라인에 그러니까 AOA라고 하는 솔루션이 처음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이제 설치가 됐고요. 실제로 이제 그 라인 자체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해외 사이트의 작업자랑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에서 요런 부분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치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AOA용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이제 배포해서 해외 사이트의 작업자가 그거를 보면서 매뉴얼을 본다든지 아니면 프로시저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해외 사이트 외에도 지금 이제 저희 국내에 울산 공장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싱가포르 라인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선업 기업인데요. 요것도 참 되게 괜찮은 방식인 것 같은데, 일단 선박에 장비가 있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출항을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대해서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교육 장비를 하나 동일하게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이제 실제 교육 장비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POI를 하나 완성해놔요. 그러면 이 장비 그대로가 이제 선박을 통해서 나갔을 때 태블릿을 찍으면 그거에 대한 모든 정보가 가상의 객체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교육 장비용으로 하나 만든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저희 국내에 이제 포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포장기 같은 경우는 조금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 포장기에서 이제 그 OEM 입장에서 엔드 유저가 좀 더 이제 장비를 오퍼레이터가 더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 됩니다라는 프로젝트성으로 하나 만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요 PLC, 저희가 이제 장비 제어를 할 때 메인이 되는 PLC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PLC 그 중심으로 해서 PLC에 있는 데이터를 IoT 허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는 슈나이더 PLC를 사용하지 않는다. 타사 PLC를 쓰고 있다. 그러면 타사 PLC들은 이제 IT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저희 슈나이더에서 나온 제품이 있거든요. 옵션품. 자, 그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IoT 허브를 통해서 이제 게더링을 합니다. 장비단에 있는 데이터를 게더링을 해서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로 파설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보내주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저희 머신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를 기반으로 하고요. 자, 그래서 자, 마지막 거만 볼게요. 마지막 장만. 자, 그래서 요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비에서 돌고 있는 PLC의 데이터를 다 게더링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상위 클라우드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그럼 어떻게 그걸 가져와서 보냐?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원하시는 데이터만 위젯을 통해서 배치하신 다음에 그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제조사를 위한 장점이 있고요. 뭐 엔드 유저를 위한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고. 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 3가지는 모두 데모에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기주간 시간을 길게 내주셨으니까 오늘 들으신 것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기억을 하셨다가 돌아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